준모 오빠, 이게 뭐야? 이 신분증들은 대체 뭐냐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노인들의 신분증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이 망할 똥개 자식이. 준영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가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준모, 아니, 박준영! 이놈이 정말로! 영자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하하,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그 녹용 속에 든 약 꽤 많이 드셨죠? 3개월이면 충분한데 벌써 넉 달째네요. 준영이 비웃듯 말하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나쁜 자식아! 서연이 준영을 막으려 했지만 그가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너같이 바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일이 쉬웠지.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 보더라고. 복실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영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15년간 가족을 지켜온 늙은 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끝장내 줄게. 일단 이 망할 똥개 자식부터. 준영이 칼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멈출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는 그 순간 영자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떠올렸습니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형사였던 남편을 잃고 홀로 딸 서연이를 키우며 살아온 영자에게 진돗개 복실이는 가족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전화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던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손님에게 짖지 않았던 복실이가 그 남자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영자는 그때 복실이의 경고를 알아들었어야 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가족을 지키는 수호천사였던 복실이의 절박한 신호를 말입니다. 모든 것은 그 불길한 첫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갈비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딸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전화를 받은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서연의 목소리는 수줍으면서도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2살이 된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였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늙은 개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복실아, 오늘 손님 오신대. 우리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네. 영자가 다정하게 말을 걸자 복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보였어요. 갈비를 양념에 재우며 영자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형사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남편의 차를 덮쳤고 영자의 삶도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복실이는 내가 데리고 갈게. 서연이랑 당신 곁에 남겨두고 싶어. 남편이 복실이를 처음 데려왔던 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복실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어주는지를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양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서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복실이가 다가와 영자의 다리를 머리로 부볐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놓였어요. 오후 6시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거울을 한번 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차림새,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엄마, 저예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자 딸의 환한 미소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영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남자친구 박준모라고 합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컹컹컹. 복실이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준모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어요. 영자는 깜짝 놀라 복실이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복실아, 이게 무슨 짓이니?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는 순한 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적을 만난 것처럼 사납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엄마, 복실이가 왜 이래? 서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준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낯선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하지만 영자는 준모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불쾌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복실이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영자가 복실이를 안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복실이는 계속 준모를 향해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절박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것처럼. 엄마, 복실이는 안방에 두고 식사해요. 준모 씨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영자는 마지못해 복실이를 안방에 가두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도 계속 긁는 소리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준모가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별건 아니고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어머님께 드릴 작은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요.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를 열어보니 녹용이었습니다. 영자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너무 부담스럽네요. 서연이가 어머님 건강이 요즘 안 좋으시다고 해서요. 꼭 드셔보세요. 준모의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영자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준모는 완벽한 예비 사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이에요. 준모는 부침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도 다정했습니다. 영자는 마음을 놓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복실이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낑낑거리다가 잠깐 조용해지다가 다시 문을 긁는 소리. 평소의 복실이가 아니었어요. 준모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준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요. 그래서 더 가족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영자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서연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어머님도 계시고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요. 준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자는 그런 준모가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그때 복실이가 더욱 격렬하게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오늘따라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제가 가서 좀 볼게요. 영자가 일어서려 하자 서연이 만류했습니다. 엄마, 그냥 둬요. 복실이가 낯선 사람 때문에 흥분한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진정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준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동물한테는 인기가 없나 봐요.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복실이가 좀 예민한 편이라 저래요. 몇 번 더 보면 복실이도 준모 씨를 좋아할 거예요. 서연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영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 준모가 다시 한번 녹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녹용은 정말 좋은 거예요. 아깝다고 아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 포씩 꼭 드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걸 먹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꼭 하루에 한 포씩 드셔야 해요. 아셨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준모와 서연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영자는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복실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떨며 영자의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리고는 현관 쪽을 향해 다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복실아, 왜 그랬니? 네가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건 처음 봤어. 영자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영자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마치 위험해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식탁을 치우다가 준모가 놓고 간 녹용 상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이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실이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녹용 상자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복실아, 싫어하는 사람이 가져온 거라고 이것도 싫어하는 거니? 영자가 상자를 들어 올리자 복실이가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녹용 박스에 코를 대고 연신 킁킁거리며 크게 지저댔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영자는 자신을 다독이려 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단순히 걔가 짖었다고 의심하는 건 너무 비하기 심한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사였던 남편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복실이 같은 개들은 사람보다 본능이 뛰어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채지.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영자의 침대 옆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가끔씩 잠결에도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 첫 만남 이후에 준모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다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어느새 거의 매일 영자의 집에 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점점 안색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녹용이 효과가 있는 것 같죠? 비싼 거라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하루 한 포씩 꾸준히 드셔야 계속 효과를 보세요. 드시다 끊으시면 안 돼요. 준모는 올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자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몸의 변화였습니다. 녹용을 먹기 시작한 지 2주째.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나른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날씨 때문인가 봐.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60이 넘었다고 해도 평소엔 건강했거든요. 매일 아침 복실이와 산책도 하고 집안일도 거뜬히 해냈는데 말이에요. 그날도 준모가 왔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피곤해 보이신다길래 비타민 하나 챙겨왔어요. 녹용이랑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영자는 작은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투명한 병 안에 하얀 알약들이 가득했어요. 복실이가 또다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준모가 올 때마다 그랬지만 오늘은 유독 더 심했어요. 약병을 보자마자 복실이의 털이 곤두섰거든요. 하하, 복실이가 아직도 저를 싫어하네요. 언제쯤이면 이 녀석과 친해질 수 있을지. 준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영자는 그 순간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준모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님, 저 서연이와 이번 달 안으로 혼인신고하려고 합니다. 영자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 빠르지 싶은데요. 어차피 서연이와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좀 더 서두르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실 텐데 이 집에서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면 어떨까 합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난 지 겨우 4달인데 벌써 결혼이라니. 게다가 동거까지. 서연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빠르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준모 씨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영자는 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건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신중한 딸이 아니었거든요. 서연아,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만난 지 겨우 4달 만에 결혼은 너무 빠르지 싶구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어머님, 제가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고요. 준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에 영자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왜 걱정이지. 지금까지 혼자 잘 지내왔는데.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너무 이른 것 같아 허락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날 밤, 영자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기계가 나왔어요.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형사였던 남편이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 사둔 거였어요. 영자는 그걸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이상해. 이상하게 영자의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의 반응, 자신의 건강 악화, 준모의 서두르는 결혼, 모든 게 수상했어요. 카메라를 거실 장식장 뒤에 숨겼습니다. 화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어요. 다음 날 오후, 영자는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복실이를 데리고 동네 마트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집 근처 공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준모의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서연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언제 비밀번호를 알았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자는 복실이를 꼭 안고 숨을 죽였어요. 복실이도 뭔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15분 후 준모가 나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를 타고 떠났어요. 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엌에 가보니 자신이 마시던 보리차 주전자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닫고 나갔는데. 영자는 주전자를 들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보리차 냄새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실이가 다가와서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쉿, 복실아. 이 녀석이 또 난리네. 조용히 해.
영자는 무언가 찝찝한 마음에 담겨있던 보리차를 버리고 새로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왜 자신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준모가 몰래 집에 들어왔고 빈집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에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준모 씨가 점심시간에 왔거든. 그런데 내 핸드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영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기 폰이 고장 났다면서. 그래서 빌려줬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자는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준모 씨한테 좀 더 조심해. 엄마, 왜 그래? 준모 씨가 뭐 잘못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상하게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준모가 나타났어요. 그는 부엌으로 곧장 가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스포이드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는 보리차 주전자를 열고 그 안에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저걸 마시고 있었어. 화면 속 준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전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곧. 영자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속이 뒤틀렸어요. 복실이가 다가와 영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영자는 펑펑 울었어요. 복실아, 네가 맞았어. 네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서연이는 믿어줄까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옛 동료 번호를 찾았어요. 정민수, 남편이 가장 신뢰했던 형사였습니다. 새벽 2시,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 정민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떠난 날처럼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복실이가 영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복실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준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 서연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비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았어요. 이른 아침, 영자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민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복실이를 집에 두고 오는 것도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정민수가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정민수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준모의 이상한 행동들, 복실이의 경고,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에 찍힌 영상까지. 정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보고 난 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수님, 이 남자 이름이 정확히 뭐라고 했죠? 박준모라고 했어요. 정민수가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맙소사, 뭔가 낯이 익더만 역시 이 자식. 왜 그래요? 뭔가 있어요? 정민수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배 전단이 떠 있었어요. 연쇄 노인 대상 사기범 박준영, 일명 박준모로도 활동. 영자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이 박준모로 알고 있는 이 자식 지금 현상 수배 중인 사기꾼이에요. 3년 동안 5명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수법이 항상 같았죠. 자녀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뒤 모인에게 약물을 투여해요. 정민수의 설명에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약물은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치매 증상처럼 보이게 하죠. 가족들이 노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면 그때 재산을 노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럼 제가 먹은 녹용도? 아마 거기에도 뭔가 섞여 있을 거예요. 형수님,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영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서연이한테 당장 알려야 해요. 형수님,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사기꾼들은 미리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서연 씨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정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회사인데. 서연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서연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 지금 회사에다 집에 급한 일 생겼다 하고 왔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정민수에게 받은 자료들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준모 씨가 사기꾼이라고? 지금 제가 보는 자료들이 맞아요? 이거 조작된 거 아니에요? 서연아, 이 영상 좀 봐. 박준모, 아니 박준영이 내 집에 몰래 들어와 포리차에 약을 타는 장면이야. 서연은 영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일 수도 있잖아. 엄마가 준모 씨를 싫어해서. 서연아,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려.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현실을 부정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모였어요. 여보세요? 오빠, 네, 지금 집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요. 오빠 관련된 일이라 오빠도 지금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와주세요. 와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 사기꾼을 집으로 부른 거야?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직접 물어봐야겠어. 준모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영자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준모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서연이 이미 전화로 다 얘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기꾼이라고 의심하신다면서요? 준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정면으로 맞섰어요. 시침이 뗄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예요. 이미 당신이 한 짓들, 그리고 과거 전과까지 전부 알게 됐어요. 당신 진짜 이름이 박준영이죠? 준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영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뭘 보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박준영이 아닌 박준모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걸 보고도 그렇게 계속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나요? 영자가 영상을 보여주자 준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어머님,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하신 거 아니에요? 준모 씨 역시 이거 사실이 아니죠. 엄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서연은 끝까지 준모를 감싸고 돌며 영자를 비난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니.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안방에 있던 복실이가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대체 저놈의 똥개 자식은 왜 맨날 저러는 거예요? 준모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오빠, 가방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준모가 황급히 주우려 했지만 영자가 먼저 집었어요. 이게 뭐죠? 그냥 비타민이에요. 돌려주세요. 준모가 손을 뻗었지만 영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안방문이 열리면서 복실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준모의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 망할 똥개 자식! 준모가 복실이를 발로 차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이미 가방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찢어진 가방에서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약병들, 주사기, 그리고 어머, 이게 뭐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닥에는 여러 장의 신분증이 흩어져 있었어요. 모두 노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도 있었는데 거기엔 이름들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김영수 3억 완료, 이순자 5억 진행 중, 박정희 2억 예정,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자 4억 추정, 딸 있음, 진행 중.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들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준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예비 사위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 이런 망할 똥개 자식이. 준모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어요. 영자는 본능적으로 서연을 뒤로 밀었습니다. 서연아, 뒤로 가! 복실이가 으르렁거리며 준모 앞을 막아섰습니다. 15년 된 늙은 개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준모가 비웃었습니다. 하, 정말 재수 없게 됐네. 이 늙은 개 하나 때문에 다 망쳤어. 오빠가 정말 사기꾼이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사기꾼? 난 그냥 일을 한 거야. 바보 같은 것들한테서 돈을 좀 가져온 것뿐이지. 그 말에 영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인간, 당신이 죽인 사람들은?
그 노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죽이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냥 좀 아프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치매인 줄 알고 가족들이 알아서 요양원에 보내더라고요. 준모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마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어요.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내가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하지만 준모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영자는 정민수에게 받은 휴대폰의 비상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이제 시간을 끌어야 했어요. 준영의 손이 가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번쩍 칼날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준영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끝장내줄게. 일단 이 망할 똥개 자식부터. 준영이 칼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멈출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복실이가 낮게 웅크렸습니다. 늙은 개의 눈에는 죽음을 각오한 듯한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15년간 가족을 지켜온 충직한 친구가 마지막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있어. 다 가만히 있으라고. 준영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점잖은 회사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거야? 준영이 비웃었습니다. 왜? 돈 때문이지. 뭐 때문이겠어요. 당신 같은 노인들 쓸데없이 돈만 쌓아놓고 있잖아.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 말에 영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니놈이 탐내는 그 돈은 죽은 남편의 보험금이고 내가 10수년간 내 딸을 위해 아끼고 모아온 돈이야. 감히 너 같은 놈이 탐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 자식들. 그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고 있는 거 몰라요? 난 그냥 좀 더 빨리 가져가는 것뿐이야. 준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칼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시죠? 당신이 그동안 먹은 녹용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서서히 기력이 약해지게 만드는 약이에요. 보통 한 3개월이면 충분한데 벌써 넉 달째네요. 영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무기력함의 원인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보리차에도 탔고 컵 가장자리에도 발랐어요. 당신은 이미 상당량을 섭취했죠.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무력해질 거였는데 준영이 복실이를 노려봤습니다. 이 똥개 자식 때문에 다 망쳤어. 처음부터 날 알아본 거야. 서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준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바보 같은 것들이 믿고 싶어하는 환상이지. 넌 그냥 도구였어.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한.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이 나쁜 자식. 넌 인간도 아니야. 서연이 준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어요. 서연이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영자가 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준영이 칼을 들고 막아섰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제 정말 끝낼 거야.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복실이가 번개처럼 뛰어올랐어요. 준영의 팔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야! 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실이의 이빨이 그의 팔에 깊이 박혔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놔! 이 망할 똥개 자식아! 이거 놔! 준영이 복실이를 떼어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놓지 않았어요. 1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젊은 개처럼 힘이 셌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어요. 그리고 쓰러진 서연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서연이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 순간 준영이 복실이를 벽에 내리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복실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꿈틀거렸습니다. 복실아! 영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영은 피가 흐르는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다 끝장내버릴 거야. 다! 준영이 떨어진 칼을 다시 집으려 했습니다. 영자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었어요. 하지만 약물에 중독된 몸은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쾅!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박준영. 당장 칼 버리고 무릎 꿇어. 정민수가 앞장서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무장한 경찰들이 따라왔어요. 준영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끝났어. 박준영. 당장 칼 버리고 손 들고 무릎 꿇어. 정민수가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준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런 젠장! 빌어먹을! 그는 칼을 떨어뜨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어요. 박준영, 널 사기,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네가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 근데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 거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은 끌려가면서도 영자를 노려봤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이 상당했습니다. 닥쳐! 헛소리 하지 말고 걸어가. 정민수가 준영의 입을 막았습니다. 영자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곧 복실이가 생각났습니다. 복실아! 영자가 쓰러진 복실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복실이는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눈을 간신히 뜨고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아! 괜찮아!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영자가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자는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오면서 쓰러졌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정민수가 영자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어요. 서연아, 복실이를 그 말을 끝으로 영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서연의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엄마! 엄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정민수는 쓰러진 영자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형수님, 조금만 버티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영자의 몸속에 퍼진 독은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을까요? 그리고 복실이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늘도 울고 있었어요. 서연은 어머니와 복실이를 번갈아 보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복실이가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영자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떴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잠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영자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이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물 좀.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나 내가 얼마나 병원에 있었니? 사흘이요. 엄마, 사흘 만에 깨어나셨어요.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힘겹게 손을 들어 딸의 뺨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복실이는 어디 있어? 영자가 급하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복실이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수술 중이라고?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장이 많이 다쳤대요. 그 나쁜 놈이 벽에 내리쳤을 때 노견이라 더 위험하다고 하네요. 서연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복실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서연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충직한 친구, 15년을 함께한 가족. 다 내 탓이야.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이가 다친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영자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 모든 게 전부 제 탓이에요. 내가 그 나쁜 놈을 데려왔잖아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복실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엄마가 걱정한다고 했는데도 사랑에 눈이 멀어서. 영자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우리 모두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하지만 정말 모두 살아있을까요? 복실이는 무사할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형수님,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정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입니다. 형수님 상태에 대해 설명드릴 게 있다고 하셔서.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했나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이 상당했습니다. 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독극물이었어요.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하셨다니 보통은 3개월이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영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체질이 강하신 것도 있고
무엇보다 꾸준히 운동하신 게 도움이 됐어요. 매일 산책하셨다면서요? 복실이와의 산책, 그게 자신을 살린 거였습니다. 영자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의하셔야 해요.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해독,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나간 후 정민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박준영에 대해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뭐가 있었나요? 정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놈이 지금까지 해친 노인이 12명입니다. 그중 3명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어요. 가족이 없거나 멀리 있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서연이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강력하게 기소할 겁니다. 최소 20년은 나오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위안이 될까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연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 정말요? 복실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기쁜 목소리로 영자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복실이가 복실이 병원에서 전화 온 거니? 뭐라고 하든? 복실이가 살아났대요. 영자는 순간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가슴을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복실이가 살아났구나. 복실이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로는 정말 기적적으로 버텨냈대요. 1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복실이는 언제 볼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당장이라도 보러 가고 싶구나. 영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은 안정이 필요해요. 엄마도 복실이도요. 일단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같이 복실이 보러 가요. 영자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실이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복실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영자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휠체어를 타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복실이를 봐야 해. 영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동물병원 중환자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복실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복실아. 영자가 유리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실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어머, 복실이가 엄마를 알아봤어. 서연이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수의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영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복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부축했습니다. 복실아. 우리 복실이. 영자가 조심스럽게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이는 약하게 영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영자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우릴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복실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 무사하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때 수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수술 중에 심장이 한 번 멈췄어요. 영자와 서연이 깜짝 놀라 수의사를 봤습니다. 3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듯이. 영자는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충직한 친구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돌아온 거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넌 정말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야.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복실이가 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영 때문에 잃을 뻔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목숨, 딸, 그리고 복실이까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의 힘. 엄마,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러니?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 복실이 말도.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실수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됐어. 엄마는 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서연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 넌 내 딸이야. 사랑하는 내 딸.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그리고 복실이가 살아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실이처럼 때로는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한 직감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작은 경고, 신호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